이제 그 A 플레이트에 그 몰드 엔지니어 A 플레이트 이제 사이드 월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그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A 플레이트 사이드 월이 이제 제일 기본인데 얘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조금 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 몰드 엔지니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 혹시 이제 몰드 플로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보합 해석을 하고 나면 보합 단계 결과 그 요약 끝에서 이제 몰드 플로우 로그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최적 수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평균 값이 3.8502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그 최적 수축 요 얘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우선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얘는 이제 재료가 그 LG 화학의 XR409라는 ABS죠. ABS인데 ABS에서 여기서 이제 아마 그 딴 거 ABS인데 여기서 요 최적 수축 값이 이제 3.85%가 나왔는데 요 ABS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LG에서 나온 거죠. LG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요 수축률 해갖고 두께 3.2mm 기준으로 테스트 했을 때 수축률이 0.4에서 0.7%가 나왔죠. 그래서 요 수축률하고 여기 최적 수축하고 얘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각 변이 뭐 X 하고 Y 하고 Z로 이루어진 이제 그 직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05로 할까요? 여기 아까 0.4에서 0.7%니까 평균을 내면 그 0.55% 정도 되겠죠? 0.55%면 1000분의 55죠. 1000분의 55고 그 다음에 y가 예를 들어서 55가 됐고 z도 예를 들어서 55가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때 이제 최적 탄성률은 최적 수축률은 1.0055에 이게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적 탄성률이 최적 수축률이 0.0165가 되는 거죠. 0.0166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XYZ가 똑같이 1000분의 5씩 그 수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최적 수축률은 여기 계산했다시피 0.0166이 돼야죠. 최적 수축률은 0.0166 정도가 약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최적 수축률이 3.8502%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0.0385가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 최적 수축률이 0.0385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수축률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났죠. 0.0385에서 빼기 0.0166 하면 1000분의 22 정도가, 그러니까 1000분의 22 정도가 어디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 사출 제품에서 요 수축률은, 이 두께에 대한 수축률은 이렇게 그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어 갖고 이렇게 제품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 길이라든지 이런 길이에 대한 수축률은 여기 지금 1000분의 55 이 수축률을 적용을 하는데, 요 제품 두께 방향 수축률, 지금 이 방향 요 제품 T에 대해서 수축률은 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꼭 뭐 Z는 아니겠지만 요 두께 방향 수축률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라프하게 계산을 하면 지금 0.03859 이 지금 제품 외곽에 대한 XY만은 아니겠지만 제품 이제 겉 형태에 대한 수축률이 1000분의 5라 그러면 최적 수축률이 1000분의 38.59,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형에서 쓰는 그 길이에 대한 수축률이 1000분의 5면은 요 두께 방향 수축률은 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두께 방향 수축률은 이퀄 약 0.0385에서 빼기
1.005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상당히 그 근사한 값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고차항까지 계산하면은 뭐 조금 더 그 정확하겠지만, 뭐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상당히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0385 빼기 1.0055 곱하기 2는, 아이고 이게 1.00 이게 아니죠. 여기서 잘못 계산했는데, 지금 0.0385 빼기 여기서 얘가 0이죠. 0.0055 곱하기 2지요. 이렇게 되면 그 두께 방향 수축률, 그 제품의 두께 방향 수축률은 여기서 0.0275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대충 맞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1.0055 곱하기 1.0055 곱하기 1.0275 해주면 약 1.0388인데 385하고 거의 같죠. 이렇게 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뭐 넷째 자리 반올림 정도까지 맞은 거죠. 그래갖고 뭐 이제 이렇게 라프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께 방향 수축률은 1000분의 27.5가 나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두께 방향 수축률이 1000분의 27.5란 얘기는, 만약에 2.5T짜리면은 이제 나누기로 하지 말고 그냥 2.5 곱하기 0.0275 만큼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두께는 무려 100분의 한 7 정도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를 그냥 일반적인 수축률만 1000분의 5.5로 곱하면 100분의 1,300개 안 되는데, 두께는 이렇게 100분의 1, 4 정도가 수축되는 게 아니고 2.5 곱하기 0.0275만큼 수축이 돼서 한 100분의 7 정도, 그러니까 여기 뭐 거의 이제 5배 이상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왜 그런 얘기 했죠. 여기 지금 뭐 이 바닥 쪽에 변형된 게 뭐 100분의 5 정도면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볼록해지면 그 볼록한 양이 100분의 5 정도면 무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만큼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변형이 이쪽으로 하중 받을 때 변형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0.05가 됐어도 0.05가 됐어도 얘가 수축을 하고 나면 한 100분의 7 가까이 도로 이 두께 방향으로 줄기 때문에 여기서 수지가 이 그 금형 사이에서 이렇게 꽉 끼는 게 아니죠. 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금형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번에 뭐 한 100분의 5까지 이건 뭐 괜찮을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이 두께도 뭐 한 100분의 5 정도면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사출 제품은 이 이제 제품 두께 방향 수축률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보압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표면은 이제 굳어 있는데, 표면은 이제 사출하면 바로 굳죠. 그러니까 금형이 차가우니까 표면은 굳어 있는데, 그 내부는 이제 용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수지가 계속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출 성형에서 이제 보압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보압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보압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출이 다 돼도, 성형이 다 돼도 이게 뭐 18초, 20초 넘어까지 이 제품 내부에서는 그 흐름이 계속 있죠. 흐름이 계속 있어 갖고 그 제품 내부에서 이제 압력 차이가 계속 존재해서 흐름이 계속 있어서 이 먼저 식은 부위로 좀 뜨거운 부위에서 수지를 자꾸 뺏기는 형태가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좀 여기서 설명하기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설명을 마저 하면, 요 최적 수축률 얘를 이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께 방향 제품 수축이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금형에서 생각하는 수축보다 훨씬 크다. 요걸 좀 알 필요가 있죠. 방금 전에 이제 여기 그 MFR 파일을 띄웠는데, 이 MFR 파일은 그 몰드 플로우 해석하면 이 결과 파일을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결과를 봤던 프로그램은 이 몰드 플로우 커뮤니케이터죠. 얘는 이제 그 무료 몰드 플로우 결과 뷰어죠. 그래서 이제 몰드 플로우 해석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는 전부 이 커뮤니케이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유용하죠. 그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 결과를 달라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터로 보면서 이제 업무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건 뭐 좀 관계 없는 얘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또 잠깐 요 로그 파일은 몰드 플로우 해석해서 나온 해석 로그는 이렇게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석 로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해석 로그도 이제 별도 파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몰드 플로우가 잘 해놨죠. 그래서 뭐 해석 툴만 아니고 이렇게 뷰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해석 결과 로그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그 공유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그 유용하겠죠. 뭐 이 띄웠으니까 뭐 이렇게 충전 시간 같은 것도 뭐 직접 애니메이션 하면서 봐갖고 뭐 어디가 가스가 차는지 웰드가 생기는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뭐 변형 해석 데이터도 뭐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싱크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그 해석 결과에 대해서 이 도움말이,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뭐 고려할 점들 이렇게 아주 좀 어드바이스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해석 결과를 달라 그래 갖고 이렇게 뭐 싱크가 뭐 100분의 383 생긴다 이렇게 찍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잘 쓰면은 유용하죠. 뭐 이건 요 정도로, 뭐 커뮤니케이터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그거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두께 방향 수축률은 이 길이 방향 제품 외곽에 대한 수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높은 금형에서 측벽 변형을 따질 때 뭐 한 100분의 5라든지 뭐 요 정도에서는 이상이 없다, 뭐 이런 거를 그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제품 두께가 이제 아주 얇거나, 그 다음에 뭐 재료가 지금 이 방금 전 데이터는 ABS이기 때문에 이 두께 방향으로 수축이 이제 비교적 적은 편인데, 그 결정형 수지 같은 거 뭐 PP라든지 아니면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두께 방향 수축률이 훨씬 크지요. 그럼 뭐 한 2.5T면 0.1이 대부분 넘어갈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재질별로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나니까 거기까지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가요? 뭐 하여튼 그 이제 몰드 플로우에서 해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로그 파일하고 MFR 파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몰드 엔지니어에서 응력 계산할 때 기준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이제 또 꽤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뭐 이 몰드 엔지니어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고, 몰드 엔지니어를 사용할 때 참고하면 좋은 얘기니까 그 레퍼런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죠.